계속해서 고려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가 되어 있고요. 고려시대의 주요 사건들을 한 표에 정리해 봤습니다. 고려 왕조 계보 태조로부터 공민왕 34대까지죠. 918년부터 1392년까지 되겠습니다.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이렇게 나가죠. 주요 이슈 4대 광종 때 충주의 유씨 호족, 유씨 부인의 아들 정종과 광종, 956년 노비안검법, 958년 과거제도, 이렇게 해서 광종 때 쌍기 기억하시죠? 6대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이 18조, 982년.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거란과의 전쟁, 성종과 현종 때 1, 2, 3차에 걸친 여요 전쟁 있죠. 양규, 강감찬 이런 분들, 소배합.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 천추태후라고 있죠. 김치향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17대 인종 때 1145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드디어 편찬이 되고요. 19대 명종 때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제 무신 집권자 편찬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의종 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계인의 명신희, 강고원, 그 다음에 충렬, 충선, 충수, 그래서 열선숙회, 목정 이렇게 나가죠. 25대 충렬왕 7년에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합니다. 이어서 같은 충렬왕 때 이승윤은 제왕운기를 써서 민족의식을 고취를 하고요. 충목왕 때 이재현은 본조, 편년, 강목, 삼조실록 등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공민왕 때 이재현의 사략, 국사라고 하는데 이게 저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고종 때부터 한 40년에 걸쳐서 9차례 몽골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 500년입니다.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제가 요약해 봤고요. 분홍색으로 해놓은 것은 주로 역사서 관련된 것과 우리 고려 시대의 강역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족속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나라, 거란족이죠. 중원 북방을 장악한다. 이 파림좌기 나오는데요. 이게 고구려 토성이 있었던 곳에서 이 파림좌기가 우리 예전에 그 고구려 역사 할 때도 중요한 곳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란은 동으로부터 선비로 거란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거란이 우리 대진을 멸망시켰죠. 중원에서는 907년에 당나라 멸망하고 5대 십국시대 다 그 북방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합니다. 960년. 그러나 조광윤은 문치를 강조해서 군사력이 약화됐었죠. 마치 우리 조선을 보는 듯합니다. 여진족 아골타가 1115년에 대금국을 건국하고 금의 선조는 신라에서 온 김한보다,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묘청이 만주에 있던 서경을 수도로 삼아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굳이 만주에 있던 서경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식은 남북국 시대로 이 시대를 여진의 금을 북국, 고려를 남국해서 남북국 시대로 제창을 해서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의 등장과 고려의 시련이 쭉 있죠. 쿠빌라이 칸도 나오고 남송 멸망시킨 것도 나오고 원의 사대하되 국채는 보존하는 선에서 몽골과 수교했다. 일본 정벌하려다 실패한 내용들, 명나라의 등장과 조선의 건국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천령의 설치 이 부분 나오죠.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건국과 체제 정비 맨 아래에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 등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계, 계백, 요서.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라는 것도 이제 전해진, 박수리한테 전했다고 하죠. 왕건이. 그 다음에 강력한 서북진 정책. 개주를 동경, 평양을 서경으로 삼는 양경제를 실시했다. 동경은 개주고 서경 평양은 요녕성, 요양설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관련돼서 잘못 배운 한국사 신봉룡 선생이 지은 책 제가 목차만 나열해 봤습니다. 신라중심사에 대한 내용, 훈요10조에 대한 내용, 묘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광중의 개혁정치가 언급이 되고요. 쌍기 개혁안 수용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쌍기를 들여옴으로써 이제 사대주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종 때 그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이렇게 해서 멜렌도르프가 자국인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토지 제도도 정비를 하고요. 균전제 나오죠. 전식과 제도, 그 다음에 유교정치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조선까지 가서 이제 대륙과는 멀어진 우리 역사가 이제 점점 그렇게 되죠. 중화 사대주의 사상이 성행하고 황제국 고려가 스스로 제후국으로 떨어뜨려졌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통치체제도 정비하고요. 중앙정치 이성육부제. 오도 양계를 설치하고요. 여기서 패소도는 압록강 북쪽을 관할했는데 나중에 북계가 되고 삭방도는 두만강 북쪽을 관할했는데 나중에 동계가 됨. 이게 고려의 강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북계와 동계. 공험진과 어디입니까? 천령. 북계는 압록강 북쪽이다. 개국조 서북방 강역에 패수도 설치했다가 북계로 명칭 변경. 동북강 강역에 삭방도 설치했다가 동계로 명칭 변경.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입니다. 압록은 어느 강인가? 요수다. 패서의 위치를 찾으려면 천령이 중요하다. 동남쪽 봉지편이 있는데 이곳이 곧 옛 천령성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천령은 서쪽으로 요하가 흐른다. 다 지금 반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케우치 히로시가 함경남도 안변의 천령으로 왜곡했다는 겁니다. 또 동계는 두만강 북쪽인데
이것도 공엄진 선출령의 고려 강역이라고 비석을 세웠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688리 지점이다. 700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어 700리까지가 고려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려 후기 고종 때 반역자 생기고 이렇게 해서 바쳤다가 공민왕이 되찾아오죠. 그래서 조선까지 이어져서 조선도 심양 남쪽부터 북쪽 공엄진까지 국경으로 계속 삼아서 이게 조선 말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근대화가 되고 침탈이 될 때 청나라가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기고 일본이 간도를 청나라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조선의 국경이 반도 북쪽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군역제도와 군사제도 쭉 설명해 놨고요.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과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자겸이 나오죠. 이자겸이 한때를 풍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황제국을 지향한 서경천도 운동, 김부식의 개경파와 묘청과 정지상의 서경파, 그렇게 돼 있죠. 김부식의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다. 그런 내용들. 신채호 선생은 이 부분을 아주 아쉬워했죠. 고려 전기의 대외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926년에 동쪽의 진을 거란이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소손영, 고려 거란 전쟁에서 소손영과 서희의 대화를 보면 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조, 요가 고구려 땅을 이미 다 차지했는데 이제 너희 나라가 국경을 침탈했으므로 이에 토벌하는 것이다. 소송년이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희가 반발합니다. 거란의 동경부터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리 땅은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광종이 이 땅을 빼앗아 가주, 송성 등 성을 쌓았으므로 거란은 이 두 성을 차지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소손영이 말합니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도 우리 소유인데 이게 거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침식하고 우리와 영토가 붙어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을 사대하니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희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옛 고구려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라고 반문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소손영의 말, 고구려 땅도 우리 소유인데 우리 역사의 범주를 설정할 때 우리가 과연 거란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강동 6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 그 고려에 강역할 때 이미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져 있죠. 이제 우리 역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의 2, 3차 침입에 대해서 쭉 연대별로 설명을 해놨고요. 양규와 하공진이 막아냈다는 얘기, 소적열, 통주와 흥화진 공격 얘기 나오고요. 고려장수 정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등이 격퇴했다. 고려대장군 고적여, 조익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견일, 홍광, 고의 알 수가 없어요.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3차 때 강감찬, 강민첨, 귀주대첩 나오죠. 낙성대에 가면 강감찬 장군의 공원이 있죠. 동상도 있고요. 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해 봅시다. 강동 6주 윗부분은
일제 식민사학한 내용, 아랫부분은 그러나 그게 아니다. 중국에서 국경으로 설정한 압강은 지금의 요녕성 요하일 것이다. 이 강동 6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 정벌과 동북 구성 개척에 대해서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 영토 확장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윤관 구성 축조, 공험진 선출령 다시 나오죠. 고려지경 비석을 세웠다. 이게 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데 쓰일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이 금의 군신의 예를 취하고 그런 내용들 쭉 나옵니다. 이에 또 이제 반발하게 되고, 동북 구성에 대한 것도 윗부분은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그 함경남도 남부에 있었다고 조작한 것, 아랫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들 두만강 이북설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고려사, 고려사저료, 조선왕조실록, 용비어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두만강 이북설 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익과 이종이 두만강 이북설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서궁의 고려 도경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신 바입니다. 고려 후기로 넘어갑니다. 무신정권이 되겠죠. 18대 의종 때 보현원 행차도 중에 그렇죠. 수바퀴를 시켜서 늙은 대장군 이조응이 젊은 부하에게 이기지 못하고 도주하자 문신 할례가 이소응의 뺨을 때림으로써 무신정변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죠. 나중에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인가요? 이제 수염을 태운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여기 보면 그 무신 봉기에 그 내관이 된 불꽃순다기 한뢰가 저희 그 족보에 보면 그 한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초에 저희가 이 당시에 아마 고려 시대에 평양 근처에서 이렇게 벼슬을 하고 관직에 있으면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한시라는 걸 숨기고 살았대요. 아마 저는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사료는 없어요. 그랬다가 선조가 어느 날 갑자기 대동강 쪽에서 배를 타고 이 전라도 영광 쪽으로 급하게 도망을 와서 영광 일대에서 한 3대를 살았던 그런 것들이 족보에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때 몽골의 침입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숨어 사는 내용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현원 얘기에서 정중부, 이의방, 이고 다 나오죠. 무신정변이 시작됩니다. 정중부가 의종을 폐해서 거제도로 유배를 시키고 태자도 보내고, 이 의종이 나중에 이의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신정권의 순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렇게 나가죠.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로 조의총의 봉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정중부를 경대승이 제거하고 집권하죠. 청주의 청주 경씨들이 있죠. 경대승의 후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신정권 중에 이의방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전주이씨 이성계의 선조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중부는 해주를 기반으로 했고요. 청주를 기반으로 한 경대승, 경주를 기반으로 한 이의민, 그리고 무신정권의 마지막 승자 최충원도 황해도 우봉 가문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최씨 무신정권의 전행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최충원 일가의 전행, 최후 그런 부분들, 불교계에서 봉기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각 지방민의 봉기, 만적 유명하죠. 왕우장상에 시가 따로 있느냐,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 전주 관노, 경상도 운문과 초전 김미사와 효심, 신라 부흥 봉기, 서경의 최광수, 고구려 부흥 봉기, 전라도 담양 이연년 형제 백제 부흥 봉기 등이 일어납니다. 무신 집권자의 변천과 지배구조 그림을 그대로 캡처해봤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다들 짧게 했고요. 이의민은 한 12년, 13년 집권을 했죠. 그리고 최충원이 60년 이상 가고, 이제 마지막 최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김준, 이면, 이명호 이렇게 이어지죠. 이의방과 이성계의 관계를 제가 표로 그려봤습니다. 이성계의 6대조 이린이 이의방과 형제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용부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아버지가 환조 이자촌, 그렇죠. 위에서 보면 목익도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목조가 이안사의 아버지가 이양무, 이양무의 아버지가 이린, 이렇게 이의방의 동생 이렇게 나오죠. 태조 이성계 가문은 건주여진이었을까요? 원의 침략과 항전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와 충돌하다. 그렇죠. 40년 동안 몽고 제국과 장기전을 펼쳤다. 최씨 무신정권의 강화도 천도와 강화. 천도하고 저항을 했다. 청야전술을 펼쳤다고 하죠. 고려 왕실과 몽골의 접근, 출륙환도, 국왕 친조를 강화 조건으로 내걸었고, 무신 최후는 최씨 정권은 거부를 했죠. 고종 45년에 최충원의 간호였던 김윤성의 아들 김준이 이제 최씨 최의를 제거하죠. 고종의 출륙환도 수락 그렇게 됩니다. 그 세조 쿠빌라이와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태자 원종이 맺었다고 하고요. 원종 원년부터 몽골국의 연호 중통을 사용합니다. 원종 5년에 직접 입조도 하고요. 삼별초 얘기가 나옵니다. 왕실이 몽골과 손잡은 상황에서 무신 정권이 크게 약화가 됐다. 원종 때 세자와 몽골 왕실이 이제 혼인이 요청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원나라는 세조 쿠빌라이 때 대원이 되죠. 북경으로 천도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 원나라. 김방경 나오죠. 삼별초 나오고 일본 오키나와까지 건너가서 삼별초가 항전을 했다 내용 나옵니다.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한 내용,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었다는 내용, 공민왕 5년 압록강 두만강 이북 옛 고려 영토를 회복했다.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정동 행성과 부원배 나오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서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얼마 전에 잠청배에 사악한 의논이 밤중에 몰래 돌아다니는 남생과 발기의 역심과 서로 만나 합쳤었다. 이게 고구려 망할 때 얘기죠. 남생 발기는. 행촌 이암이 단군세기 서문. 제가 우리 역사 그 대문에 이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서문을 타이틀로 해놨죠. 원의 내정간섭과 왕실 호칭 격화된 그런 부분 캡처해봤고요. 여기 보면 신하가 왕을 부를 때 폐하 하면 황제죠. 전하 그 오른쪽 하단에 제가 전당 합각 해놨습니다. 폐하보다는 왕과 왕비, 전 왕비가 활동 공간은 그 아래다 해서 이제 전하, 당하가 있죠. 전에 비해서 규모는 떨어지지 않아 한 단계 낮은 건물, 그게 당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합하, 그 아래 단계입니다. 대원군이 대표적인 합하죠. 그 다음에 각하,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각하라고 불렀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전하보다 4단계가 아래인 각하가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고려 후기 계속합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신진 사대부의 성장. 이제 권문 사대부, 권문 세가 나오죠. 이재현 얘기도 나오고, 여기 보면 기황후의 오빠 기철과 권겸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기황후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나중에 쫓겨나서 명나라에 쫓겨나서 북원에서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 오빠 기철이 고려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려말 강역이 다시 압록강 북쪽 600, 700여리 심양 남쪽과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의 공엄진 선충역까지 확대됐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요. 신돈의 개혁 정치 나오죠. 그 부분, 공민왕 시의 부분, 옛 강토 수복전쟁에서 이렇게 지도를 표시해놓고 고려의 북방 강역이다 해놨습니다. 천령과 공험진 계속 이슈가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령 계속해서 되죠. 그런 부분들. 정몽주 얘기도 나오네요. 이성계 드디어 나오죠. 요동 정벌론 나오고, 그렇죠. 친명 사대주의자들 나오죠. 위화도 해군과 고려의 멸망,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고려 멸망하다. 조준의 토지개혁 상소. 그래서 과전법 얘기가 나오고요. 최영이 귀양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성계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가 공양왕 때 멸망합니다. 1392년 그렇게 해서 고려 왕조가 멸망하게 되죠. 일화 있죠. 두문동과 고려동 잘 아실 겁니다.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 있고요. 넘어갑니다. 균전제와 전식과.
신분별 경제활동 이런 부분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솔건오비와 외건오비도 있네요. 과전과 녹봉도 있고, 뭐 황무지도 개척했다는 얘기, 간척지도 개간했다 그렇네요. 김제 벽골제, 밀양수산제, 뭐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축조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논농사도 집확법 대신에 이양법 보급을 했다. 문익점 목화씨 빠질 수 없죠. 행촌 이암이 농상집요라는 책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수공업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있고요. 예성강 어귀 병란도 많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고려의 사회에 대해 설명했고요. 의창, 상평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향도라는 것도 이제 있고요. 풍습에 대해서도 언급해 있고, 여성의 지위, 남녀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하면 생각나는 게 고려 말엽에 몽골과의 전쟁 이렇게 돼서 남녀 차이 비율이 한 1대 3 정도로 남자가 극히 적었답니다. 이때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꾸 이제 아이가 이제 줄고 이렇게 되니까 바구이라는 사람이 한 남자당 아내를 둘씩 거느리자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아내를 여럿 거느리자 하는 안을 냈다가 이제 호되게 길거리 지나갈 때도 여자분들한테 호되게 이제 질책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다른 대신들도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뭐 전혀 동의를 못하고 이제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려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제도도 사실은 여자가 시집으로 가는 것은 조선 태종 이방원 때 아닙니까? 친영제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남자가 장가를 들었죠. 여성의 지위가 아주 셌던 고려입니다. 후기에 사회 변화에 대한 것들 쭉 설명해 놓고 있고요.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제도 성균관, 이제 자꾸 유학이 눈에 띕니다. 역사서 편찬 부분이 있죠. 목종 7대 왕조 실록을 편찬했다. 소실됐답니다. 인종 때 김부식, 삼국사기. 고려 초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는데 중기 이후에 신라 계승의식으로 이제 의식이 강화됐다. 이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주의식으로 해동 고승전과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원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현의 사략도 언급하고 있고요. 성리학의 전래, 충렬왕 때 안향, 이재현, 이색, 정몽주, 권근, 정도전, 뭐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익숙한 굵직한 학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요. 고려의 역사서들 표로 삽입해 놨습니다. 불교의 발전과 개혁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고 있는데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기라성 같은 스님들,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나오죠. 단군을 선인으로 인식했답니다. 그리고 금속활자, 상정고금예문, 그 다음에 직지신체여절, 해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고요. 화학무기와 화약무기와 조선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고한 데에 있는 해인사, 거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자체는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장경판전 그 각이 보관하고 있는 집이 유네스코 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3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인데 중공도 뭐 제일 많긴 한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동이족과 뭐 고조선 이런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국강병이 되고 강대국이 됐을 때 또 강역이 넓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역사를 다시 쓰게 되면 아시아 쪽의 유네스코 유산의 향방이 어떻게 변할지 참으로 뭐 눈에 사실은 보입니다. 현재 16건만 해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답니다. 1995년에 석굴암 불국사와 함께 등록이 시작돼서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인돌 유적도 있고요. 제주, 조선 왕릉, 그 다음에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마을도, 남한산성도 들어가 있고요. 백제 역사지구, 한국의 산지승원, 그 다음에 서원들도 다 들어가 있죠. 9개, 갯벌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 고분관도 반갑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그래서 국가유산청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문화의 발달, 그래서 건축과 조각에 대한 것들, 청자와 공예, 글씨, 그림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부석사라든지 안동의 봉정사, 수덕사 대웅전, 맹사성 고택 이런 내용도, 오대산도 있고요. 관촉사 그런 내용들. 부석사 들렸을 때 무량수전과 배흘림 기둥, 가운데가 볼록하고 위아래 끝이 가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각상으로 이게 균형이 잡혀 있게 그렇게 보인답니다. 영주 부석사, 조사당에 있는 여기 의상대세의 지팡이 나무 유명하죠. 안에는 그렇죠. 조사당 벽화 이런 부분들이 고려시대의 부분들로 이제 유명하죠. 소조열의 좌상도 있고, 부석사에는 아주 진귀한 국보나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양 뷰가 아주 좋죠. 태조 왕건 당시에 서희 강동육주 고려 말기 우리가 배워온 지도입니다. 이 일제 식민사학의 원조 쓰다 소키치, 청천강 원산만은 쓰다 쇼키치가 설정한 것이다. 고려 국경이요. 그렇게 돼서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서를 다시 쓴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고려의 강역을 한반도 내부로 설정하여 발표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박혁거세는 역사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참으로 건국 신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일본 역사보다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다 한반도 내 원산만. 그러나 실제는 이렇다는 것이죠. 남쪽으로 요해에 막혀 있고 서쪽은 요수에 이르고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금나라에 이른다. 서궁의 고려도경 4,000km입니다. 그에 관련된 지도들,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역대 제왕 연표입니다. 태해, 정광 이렇게 나가죠. 예전에 제가 우리 역사 역대 제왕 연표에서 소개했던 표를 다시 끌어와 봤습니다.
역사서들. 예, 이상으로 고려시대를 마치고요. 조선시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